자, 다음 단원 넘어갈게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면은 그 리액트를 사용해서 어떤 레이아웃을 만드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특별한 기교 없이 그냥 CSS 박스로만 구성된 레이아웃 데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 만들고 이제 여기는 없네요. 그 다음 단원에서는 왜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던 그 샘플 페이지가 이제 2개가 나올 거고요. 자,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app.js가 전체 화면 구성을 담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 영역을 위한 header.js, 그리고 가운데 메뉴바를 위한 navbar.js, 그리고 메인 영역은 main.js가 이렇게 쭉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을 거고 밑에 붙어 있을 거고요. main.js는 다시 sidebar.js와 post.js로 나눠질 거고, 사이드바 안에 페이크 이미지라는 애를 여러 번 재사용할 겁니다. 이미지를 따로 넣기 좀 번거로워서 이미지 영역을 그냥 div 박스로 구성을 시켰어요. 자, 프로젝트는 일단 만들어서 초기화만 미리 해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단원에서 사용했었던 이제 글로벌 스타일스, 그리고 메타, 요 2개를 src 안으로 복사를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쿼리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 반응형 기준 사이즈 준비한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를 매번 작업하기 또 번거로우니까 파일 하나 만들어서 mediaquery.js라고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 객체를 만들어서 바로 익스포트를 시킬게요. 그럼 반응형을 쓰고 싶을 때마다 이제 얘만 임포트 하면은 여기서 사이즈 정의된 게 알아서 객체화돼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자, meta.js에서는 sm 밑에 img 밑에 sample.png라는 파일을 쓰고 있어요. 뭐 요거 그냥 이미지 임포트 하는 거 주석으로 막아버리시고 여기 밑에 기본 이미지 요거 그냥 널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경로에 그 샘플이라는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SF 폴더 안에 sample.png 파일, 그냥 리액트 기본 이미지 갖다 넣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app.js에서 페이지 영역을 3단으로 나눌 거예요. 대부분 웹사이트 레이아웃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헤더,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에 여기는 지금 메뉴바를 따로 나눴어요. NAV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메인, 그리고 밑에 부터 이렇게 넣습니다. 요 세 가지 부분은 공통 영역이니까 커먼이라는 폴더에다 넣을 거고요. 얘는 화면을 구성하는 거니까 페이지스라는 폴더 안에다가 따로 구성을 할게요. 폴더 구성은 자기 맘이에요. 딱히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커먼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고 페이지스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자, 커먼에는 header.js, 그 다음에 nav.js, footer.js,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메인은 페이지스 안에, 이 페이지스 폴더 안에 그냥 main.js라고 넣어도 이 예제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사이트 만들면은 메인 페이지 하나로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스 폴더 안에 이제 페이지별로 폴더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메인 폴더를 또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메인 폴더 안에서 index.js, 근데 파일 이름이 인덱스니까 그 기본 이름은 메인으로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index.js에서 라우팅 범위를 잡아줘야 되니까 브라우저 라우터 가져오고 이제 전체를 브라우저 라우터로 한번 감싸주시고요. 그 다음에 SEO도 정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역 스타일도 잡아줘야 되니까 메타랑 글로벌 스타일 가져와서 메타랑 이제 글로벌 스타일 잡아줬습니다. 만약에 리셋을 잡으실 거면은 글로벌 스타일 잡기 전에 리셋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리셋을 잡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여기 글로벌 스타일에서 파일 상단에 주석 한번 달아주고요. 패키지 참조 부분. 리셋을 여기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글로벌 스타일에서. 그럼 이 안에서 리셋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리셋. 이렇게 거시면 이 글로벌 스타일이 리셋 스타일을 전부 다 먹고서 그 다음에 얘네가 전개가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는 모든 태그의 기본 그 태그를 노토산스 KR로 걸었는데요. 그 근거는 여기 메타에 보시면은 구글 폰트로 노토산스를 걸어놨어요. 구글 폰트로요. 이 meta.js의 역할이 전체적으로 사이트의 헤더 영역을 담당하는 거였죠. 보통 바디의 여백을 다 0으로 끄고 들어가죠. 보통은요. 근데 지금 보니까 리셋에서 이미 여백을 다 껐을 텐데 여기 이걸 넣는 게 좀 무의미하긴 하네요.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메타에서 이제 SEO 잡아주고 쓰고자 하는 웹폰트 잡아주고 미디어 쿼리는 언제 쓸지 모르니까 미리 이제 컴포넌트로 빼주고 기본적인 글로벌 스타일 리셋 걸고 이후에 들어가는 것들 여기에 계속 코딩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전역 CSS 코드 작성 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여기서 클래스 만드셔도 돼요. 클래스 만드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리액트 안에 모든 컴포넌트에서 그냥 클래스 네임 이코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index.js에서 이렇게 걸려오고요. 자, 순서상 얘네 다음에 이제 앱이 들어가니까 앱 임포트는 여기로 순서 좀 옮겨볼게요. 뭐 별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app.js에서 라우팅을 해야 되니까요. 라우팅 처리에 필요한 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여태까지 앞에 예제들은 우리가 여기서 링크까지 같이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이 링크라고 하는 거는 A 태그 대신에 하는 거잖아요. 이 링크라는 컴포넌트는 A 태그에 해당하는 역할을 사용하고자 하는 컴포넌트 아무 데서나 가져와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메뉴 역할을 할 컴포넌트를 따로 빼놨죠. 여기요. NAV바라고 따로 빼놨잖아요. 그럼 링크는 여기서 가져와도 돼요. 이렇게. 자, NAV 링크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라우트랑 라우트는 지금 이 앱이라고 하는 이 파일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면을 나누는 영역이라고요. 보통 요만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헤더라고 하죠. 헤더, 부터. 그리고 요 컨텐츠 영역만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이 변경되는 영역을 라우트라고 하는 예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pp.js에서 헤더, 메뉴바, 부터. 이거는 고정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정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헤더, nav바, 부터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여기서 메뉴를 클릭했을 때 내가 어느 영역만 변경되게 할 거다. 변경되게 하고자 하는 영역만 이 라우트라는 걸로 감싸서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패스를 슬래시로 잡아주고 except true라고 하는 옵션을 거시면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얘가 기본 페이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링크랑 라우트랑 라우트가 세 개가 항상 세트로 다닐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가동해 볼게요. 자, meta.js에서 sample.png 파일 참조 경로가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app.js에서 영역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reset CSS가 걸려 있으니까 다 이렇게 글자가 초기화되어 있겠죠. 엘리먼트 확인해 보면은 이 메타 들어간 것 쪽 보면요, SEO 적용되고, 리셋 CSS가 먹혀 있는 데가 여기 구글 폰트도 지금 적용된 거 보이시죠? 리셋 CSS 적용된 데를 찾지를 못하겠네요. 헤더, nav바, 메인, 부터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아, 스타일 여기 보시면 지금 리셋 CSS 여기 쭉 걸려 있잖아요. 리셋 CSS 다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그 글로벌에 든 거 적용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영역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일단 헤더부터 잡아볼게요. 이번 교시는 헤더부터만 잡죠. 주석 잘 달았고요.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랑 그 다음에 상위 폴더에 미디어 쿼리 가져왔어요. 그리고 페이지 상단에 들어갈 컴포넌트 스타일을 잡아줍니다. 네, 헤더 컨테이너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제 스타일이에요.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적용된 거를 함수랑 1대1로 짝을 지어서 하나를 정의를 하고요. 얘로 이 최상단 div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내가 작성하는 HTML은 이 안에서 CSS를 줄 수 있잖아요. 자, 상단 영역이에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div 태그로 전보트론이라고 하나 잡아주고 h1 태그, p 태그 정도 줬습니다. 지금 요만큼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안에 이제 전보트론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줬잖아요. 이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영역 잡아주고요. h1 태그는 글자 크기 큼지막하게 잡아주고 p 태그도 글자 크기 적당히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쿼리 줘서 SM 맥스 위드 쓰니까 이거는 데스크탑 펄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사이즈대로 나오다가 사이즈가 모바일 사이즈 이하로 작아지기 시작하면은 좀 줄어들어라 라고 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단 영역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 푸터. 주석 적당히 잡아주고 여기서도 필요한 패키지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푸터에 적용할 스타일드 컴포넌트 컨테이너 잡아준 다음에 얘를 최상단 div랑 바꿔줘요. 푸터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텍스트만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해서 박스 나오게끔 한 다음에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은 여백 좀 줄어들어라. 이렇게 좀 축소되게끔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 메뉴바입니다. 링크를 걸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링크를 썼는데 이제 nav 링크라고 하는 데를 이제 처음 소개를 했어요. 이 nav 링크의 역할이 뭐냐면요. 링크는 링크인데 자기한테 걸려있는 URL과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주소가 일치하면은 스스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가져요. 그래서 현재 URL과 매핑되는 그 항목을 강조하는 기능을 넣기가 편해요. 자, 미디어 쿼리 객체 여기서도 넣고요. 메뉴바에 들어갈 컴포넌트 잡아줍니다. 여기서도 상단 컨테이너 잡아주고요. 메뉴잖아요. 그래서 nav 링크를 잡았고요. 이렇게 해서 링크 걸었어요. 링크는 지금 당장 라우트가 없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nav 링크를 써서 링크를 잡아줬고요. 자, 어디 뭐가 중간에 또 에러가 났나 보네요. 확인 좀 해보죠. styled is not defined. 제가 styled 컴포넌트 임포트를 안 했네요. 링크건 nav 링크건 to에서 링크를 걸잖아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 연결된 라우트가 없으면 그냥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올 뿐이지 에러가 나진 않습니다. 자, 링크하고 nav 링크의 차이가 뭐냐면은 자, 클릭해갖고 주소가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얘를 클릭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nav 링크는 자기한테 걸려있는 이 to 속성과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주소가 매핑되는지를 찾아서 이 주소 내 거네. 그럼 알아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가져가요. 3클릭 해볼게요.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스스로 적용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링크에다가 액티브라는 클래스만 준비해 놓으면은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링크의 어떤 강조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메뉴바 컨테이너도 배경 색깔 일단 까맣게 주고요. 포지션 스티키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고정되게끔 해놨고요. 메뉴 안에 div를 따로 넣어놓은 거는 전체 넓이 좀 제한하려고요. 맥스 위드스 1200 주고 플렉스 걸었어요. 지금 글자가 보라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200픽셀을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용도로 안에 div 하나 넣었고요. 이 안에 있는 링크, 글자 색깔 흰색으로 주고 여백 좀 잡아줬습니다.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글자 크기 좀 작아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A 태그에 콜론 호버가 같이 적용되어 있을 때를 의미해서 AND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올라가면은 배경 색깔 같은 거 좀 바꿔주게끔 했고요. end.active. 만약에 여기에 end가 없으면 A 태그 안에 태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클래스가 active인 거예요. end가 없어요. 근데 end가 있으면 A 태그인데 클래스가 active인 거예요. 문법 차이 구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A 태그의 액티브가 같이 적용된 거. 자, 그래서 현재 URL과 일치하는 경우는 배경 색깔하고 글자 색깔을 좀 다르게 줬습니다. 제가 엔드 뷰 빼먹었네요. 그러면은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자기 강조를 찾아가요. 되게 편해요, 이거. 마지막 링크는 라이트라는 클래스를 줘서요. min width sm 모바일보다 큰 경우에는 마진 레프트 오토 줘서 오른쪽에 걸게끔 했고요. 모바일 사이즈 들어가면은 그냥 왼쪽으로 붙게끔. 그래서 min width 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역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메인 쪽에서는, 여기 메인 쪽에서는 다시
전체 영역을 이제 1200픽셀로 제한을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다시 사이드바와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으로 이렇게 컴포넌트를 또 나눌 겁니다. 자, 그럼 메인 영역 안에서 컴포넌트를 또 새로 만들어야겠죠? sidebar.js랑 post.js라고 파일 만들게요. 자, 기본 초기화 했고요. 메인의 index.js에서 스타일드 컴포넌트 가져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썼었던 미디어 쿼리. 제가 사이드라고 했네요, 이름을. side.js. 사이드 포스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영역 잡았고요. 자, 마찬가지로 메인 컨테이너 준비해서 이렇게 큰 영역 이렇게 정의하고요. 자, 이 안에서는 이제 가로 배치만 할 거니까 전체 넓이 강조해주고 배경 색깔 잡아주고 양쪽 옆에 테두리 하나 시켰어요. 플렉스 걸어서 가로 배치시키고요.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세로로 나열되게끔 해서 이 안에 사이드랑 포스트만 걸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로로 배치되다가 양쪽에 이렇게 선 지금 하나씩 그어져 있죠?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 이렇게 세로로 재배치되겠죠. 근데 모바일 사이즈에서 컬럼 리버스로 걸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 배치돼요. 모바일 사이즈인데 위에 메뉴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그냥 컬럼이라고만 했으면 이게 세로로 배치되면서 사이드가 먼저 나오고 포스트가 나중에 나올 텐데 컬럼 리버스이기 때문에 포스트가 먼저 나오고 사이드가 나중에 나오게끔 해놨어요. 자, 이제 사이드하고 포스트 정의하면 되죠.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꾸며볼게요. 아마 요 예제가 그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화면 구성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HTML을 작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보시고 이제 그 다음 교시에 나머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 마무리하고요. 요 다음에 진행할 게 지금 요건데 제가 좀 다른 포트로 실행해 놨더니 이미지가 경로가 바뀌어서 못 찾네요. 요거는 이제 내일 진행하도록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긴 하는데요. 자, 일단은 그 커먼 폴더 안에 새 파일 하나 만들 건데요. fakeimg.js라는 파일 하나 만들게요. 이게 이제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박스인데 원래 사실 가상 이미지 쓸 때는 보통은 이미지 플레이스 홀더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일반 HTML 만들 때 img src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지정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그냥 회색 네모 박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좀 리액트 특성을 좀 활용해 보고자 직접 div 태그로 박스를 만드는 컴포넌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fake img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면서 여기서도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 페이크 이미지 컨테이너라고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의 넓이는 무조건 가로를 가득 차게 할 거고요. 높이는 전달된 프롭스 값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된 프롭스 값을, 만약에 컴포넌트가 받은 값을 CSS 쪽에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얘한테 다시 한번 토스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fake img를 사용하면서 fake img라고 하면서 height는 50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 5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걸 다시 컨테이너 쪽으로 보내면은 결국은 일로 보내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제 이 값을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쓸 수 있게 돼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외부에서 직접 보낼 수는 없어요. 컴포넌트 함수한테 먼저 보내고 그걸 받아서 토스해 줘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서 CSS를 받아서 CSS에서 배경 색깔, 넓이는 가득 채우고 패딩, 마진 좀 주고요. 아까 받았었던 요 헤이트 값을 써서 높이 값을 이제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에 표시하는 컨텐츠는 children 이렇게 주면은 div 태그 안에 마치 지가 이미지인 양 이렇게 박스 사이즈 잡아주고 컨텐츠 출력하는 이런 형태가 준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상의 이미지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닫는다는 게 열었네요. 이 사이드바부터 준비를 해볼게요. 자, side.js고요.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 가져왔고 조금 전에 만든 fake img 그리고 미디어 쿼리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이드 컨테이너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자, 되게 심플하게 갈 거예요. 이 예제의 목적이 이제 레이아웃을 화면 영역을 나누자는 거지 안에를 꾸미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목 주고 간단하게 소제목 주고 페이크 이미지 하나 주고 텍스트 선 긋고 또 비슷하게 하나 준비하고요. 이미지 줄바꿈 이미지 줄바꿈 이미지.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들이 지금 다 리셋이 돼 있으니까 글자 크기가 다 똑같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타일 조금씩 잡아볼게요. 자, 먼저 이제 사이드바 컨테이너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잡아놓고 넓이는 360 플렉스 논이고요. 아까 영역 만들면서 메인 쪽 영역에서
양 사이드에 세로로 선을 그어놨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도 선이 하나 또 가면 될 것 같아서 이 사이드바에서 오른쪽에 테두리 긋고요. 배경 색깔 여백. 이렇게 일단 사이드바 영역 자리를 잡아줬어요. 자, 이 밑에 들어가는 H2 태그랑 H3 태그 여기부터 그냥 쭉쭉 나가겠습니다. H2랑 H3 글자 크기 잡아주고요. P 태그도 적당히 글자 크기 잡아줬습니다. 간격이 잡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가다가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은 사이드바랑 컨텐츠 영역이 세로로 배치되잖아요. 포스트가 위로 올라갔죠. 그럼 얘가 넓이가 더 이상 36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넓이를 100%로 바꿔라. 라고 해서 모바일과 데스크탑. 이렇게 두 개 영역을 구별을 했고요. 자, 포스트 영역도 주석 좀 주고 필요한 거 참조할게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그 다음에 페이크 이미지, 미디어 쿼리. 자, 전체적인 컨테이너 영역 div 태그를 주고요. 플렉스 1이라고 걸어서 포스트 영역이 그냥 남은 공간 가득 채우게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그 포스트 아이템이라고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따로 하나 만들게요.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이 안에서 그냥 클래스 이름, 클래스로 포스트 아이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두 개 쪼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포스트 아이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그냥 텍스트로만 꾸몄습니다. 제목, 날짜, 이미지, 뭐 텍스트 문단 2개 정도 넣었어요.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럼 포스트 아이템 쪽에서도 스타일 좀 꾸며줘야죠. 자, 플렉스 영역 잡아주고 배경 색깔, 여백,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이렇게 여백 좀 세팅했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모바일 사이즈일 때 포스트 아이템에 대해서 지금 플렉스가 강제로 걸려 있으니까 플렉스 논으로 없애고 넓이 100%. 그 안에 있는 H2 태그 글자 크기 잡았고요. 글자 크기 잡아줬고 나머지도 적당히 글자 크기 주겠습니다. 여기 영역 안에는 그냥 대강 만들었습니다. 지금 레이아웃 영역만 나누자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 근데 컨텐츠가 하나만 있으면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반복하고 싶은데 리액트에서는 이 JSX 안에서는 그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었던 그 순정 포문은 못 써요. 이거를 한 5번 정도 반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순정적인 포문은 못 쓰고 반드시 배열을 통한 맵함수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반복을 내가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배열을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1, 2, 3, 4, 5라는 배열을 잡고 이거에 대해서 반복하는 거죠. 저는 대체로 V하고 I를 많이 써요. value index 줄여서요. 리턴 해주고 이 안에서 아까 만들었었던 포스트 아이템을 다시 거는 거죠. 그럼 얘가
1, 2, 3, 4, 5 5번 반복을 합니다. 배포해드린 코드에선 여기 배열을 0, 1, 2, 3으로 잡았어요. 별 차이 없죠. 대신에 맵 함수 안에서 이렇게 리턴을 할 때는 반드시 최상단 태그가 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면서 중복되지 않는 값을 가져야 된다. 요거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콘텐츠가 반복되겠죠. 저는 편의상 이렇게 하나의 JS 파일에 스타일 컴포넌트 이렇게 같이 놓거든요. 그냥 이건 제 코딩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별도 파일로 빼요. 예를 들어서 sample.js라고 파일 하나 만들었다고 칠게요. 여기서 스타일드 컴포넌트 부분만 따로 빼는 거예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만 이렇게 따로 빼요. 그래서 얘를 익스포트해요. 그럼 다시 NAV바에서는 이 분리된 스타일드 컴포넌트 날리고 얘를 임포트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죠. 스타일드 컴포넌트만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정의를 해놓고 얘를 익스포트해서 여기서 임포트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쓰는 거죠. 근데 임포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 파일에서 익스포트 하는 부분, 결국 얘잖아요. 이거를 이 자리에서 NAV바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갖다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파일이 이렇게 너무 자잘자잘하게 쪼개지면 나중에 만들고 나서 이제 유지보수가 저는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규칙을 만든 거예요. 컴포넌트 하나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1대1로 한 파일 안에서 만들자. 이건 그냥 순전히 제 규칙이에요. 다른 책들은 어떤 책은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프로젝트마다 각 팀의 성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리액트를 공부할 때, 샘플을 이제 날릴게요. 리액트를 처음에 이제 접할 때 제가 따라가기가 좀 힘들었던 게 파일을 분리하는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화면 구성 레이아웃은 그나마 좀 따라가겠는데 이후에 공부할 리덕스라고 하는 거는 파일 분할하는 게 진짜 사람마다 진짜 다 천차만별이어서 온라인상에 있는 자료 보면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리덕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넘사벽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과연 정말 써야 되냐, 너무 어렵다 라고 해서 별의별 그 대체제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요즘 많이 핫한 게 그 리액트 쿼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결국은 그냥 뭐 다 따지고 보면 리덕스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쉬운 거 쓰자라고 하는 건데 얘가 결국 넘사벽이에요. 문제는 이거 공부할 때 파일 분할이 너무 제각각이다라는 거죠. 이게 분명히 리덕스뿐만 아니라 화면 구성에 대해서도 파일을 쪼개는 게 다들 제각각이니까 파일을 쪼개는 방식 자체는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폴더 구성하고 파일 쪼개는 거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완성된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샘플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요거 완성하시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할게요.